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어요?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계속 보냈는데 네, 계속 일했어요. 야구 일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아니 그래도 새벽에 반가운 소식 들려서. 맞아요. 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완벽한 피칭 보여주면서 시즌 6번째 승리를 챙겼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주말에 뭐 바쁘게 일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느긋하게 쇼핑 즐기고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쇼핑 주로 어디서 하세요? 저는 주로 집에서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해요. 근데 그 인터넷 쇼핑했을 때 물건이 왔을 때 생각한 것과 달라서 환불해야 하나 이런 고민 참 많이 하곤 하죠. 저도 주변에서 그런 고민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인터넷하고 요즘에 아울렛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인터넷 아울렛 쇼핑할 때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런 정보 확실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쇼핑 얘기하기 전에 돈 되는 꿀팁 드려야죠. 홍유라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꿀머니 어떤 돈 버는 방법 얘기해 주실 겁니까? 네,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물건이 바로 이 상자 안에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상자 안에 과연 뭐가 있을지.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이에요. 홍 기자 돈 많이 쓰시는 분이죠. 많이 잔뜩 쓰셨네. 사실 저는 물건 사고 영수증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쭉쭉 찢어서 버리거든요.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저도 그래요. 영수증 드릴까요? 그러면 됐어요. 이러고 버려주세요. 애초에 받지 않잖아요. 경식 씨는 좀 어떠세요? 영수증 그게 참 골치 아프죠. 그게 뭐 이면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땔감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더 귀찮아서 잘 안 받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많지. 어떻게 하나요? 그걸 영수증 뭐 챙기세요? 네, 쇼핑할 때마다 영수증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 영수증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영수증이 곧 돈이 됩니다. 아니 영수증이 어떻게 돈이 돼요? 영수증만 잘 모아도 돈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영수증을 모으는데 돈이 돼요? 네, 지금부터 이 영수증으로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영수증을 잘 관리하시면요,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5월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이라서 저도 이제 바빠지거든요.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딱 정답인데요. 영수증 관리만 잘하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게요, 소득 공제와 세금 신고입니다. 각 영수증별로 어떻게 관리해야 더 다양한 혜택 누리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쇼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네, 쇼핑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건데요. 볼까요? 네, 잘 쓰고 잘 받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입니다. 네, 우선 말씀을 좀 드릴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요, 소득공제를 15%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어떻게 하면은 그 혜택이 되는지 감이 빡 안 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간혹 모든 카드 사용이 다 뭐 소득공제 15%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뭐 그거는 아닙니다. 신용카드는 15%인데 체크카드는 30% 소득공제가 됩니다. 체크카드가 더 되네. 그러면 카드를 어떻게 쓸 때 이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알려주셔야죠. 네, 물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형제와 자매를 뺀 직계 가족의 경우에 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고 하면은 가족이 쓴 이 카드 사용 액수도 제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나중에 신용카드로 소득공제 받으실 때 좀 유리하세요. 근데 기억을 해야 될 점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내 월급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이 충족이 된다는 겁니다. 100만 원이면 25만 원 이상 써야 된다 이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부부의 경우에는 한쪽이 좀 소득이 적은 경우 말고 또 이제 근로자, 한쪽이 사업자 이런 경우에는요, 사업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물론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지출이어야겠죠. 이게 비용 처리라는구나. 그러게요. 그러니까 카드 쓸 때 보통 이렇게 쇼핑할 때 카드를 막 그냥 생각 없이 긁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를 좀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카드를 긁는 게 훨씬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카드 쓴 걸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영수증을 다 모아야 할 텐데 저처럼 다 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네. 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조회만 하시면은 바로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을 하시면은 바로바로 조회 가능하시고요. 네. 또 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과 관련된 걸 체크해서 경비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쇼핑도 하고 소득공제도 받고 그야말로 일석이조네요. 네, 좋네요. 네. 아닙니다. 예? 왜냐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석삼조. 벌써 야, 뭐가 또 3조씩이나 됩니까? 영수증을요 네. 버리지 말고 잘 갖고 계시면은 그 안에 아주 다양한 혜택들이 쏙쏙 숨어 있습니다. 어떤 다양한 혜택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영수증을요 눈 크게 뜨고 보시면은 하단에 이벤트 문구 적힌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네. 네, 또 이번 달이 5월이잖아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또 다양한 이벤트들이 그 안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풍성한데요.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 한 대형마트는 영수증을 실물 영수증 대신에 모바일 영수증으로 받으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영수증을요 한 번 발급받은 고객은 장바구니, 두 번 발급받은 고객은 7,000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7,000원 또 이게 7,000원이면 정말 많이 혜택 받는 거예요. 7,000원 아까 정말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아니, 5월이 또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처럼 애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영수증을 챙기면 또 또 혜택이 뭐 따로 또 있는 게 있나 싶어서 굉장히 궁금한데 그런 것도 없어요? 물론 있습니다. 이 한 초콜릿 회사에서 초콜릿을 매장에서 사고 영수증을 이벤트 사무국으로 보내시면요. 또 혜택을 제공을 하는데 제주도 여행권, 호텔 숙박권, 이 놀이공원 입장권 등을 추첨을 통해서 243명에게 많이 제공합니다. 그냥 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5월이 이렇게 결혼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잖아요. 네. 신혼부부들을 위한 그런 혜택 같은 것들은 없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시는 분들이 들으면 정말 유용한 정보일 텐데요. 한 면세점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이고 면세점에서 구매하면 영수증 받으시잖아요. 그 영수증에 응모권이 뭐 같이 나옵니다. 응모권 작성하셔서 뭐 지정된 응모함에 넣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동반 1인과 함께 떠날 수 있는 4박 6일간의 호주 브리즈번 패키지 여행을 10명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야, 영수증이 이제 이거 신혼여행 선물까지 주네요. 가만 있어봐. 우리 중에는 지금, 아니, 창희 씨, 예인 아나운서. 저한테 기회가 좀 있나요? 이참에 결혼하시죠. 이거 받으려고? 네, 또 이 밖에 다른 뭐 유통회사에서도 비슷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제품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제 제품을 구매한 영수증 혹은 뭐 구매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서 행사 전용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은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또 이제 궁금해지네요. 여긴 뭐 무슨 상품이 있습니까? 네, 여기는 추첨 50인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순금 돼지 50g, 한 13.3돈 정도 된다고 해요. 이거다, 이거. 그거랑 청소기 또는 아이패드 등을 경품 증정합니다. 네. 해외여행에 좋다. 가장 중요한 순금 돼지. 너무 솔깃한데요? 수분 되지, 돈 되지. 그렇죠. 돈 되죠. 근데 카드 쓰고 이런 혜택 받고 이런데 카드 안 쓰는 분들도 있어요. 현금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혜택은 없는가요? 물론 있습니다. 좀 보실까요? 네. 자. 네. 잊지 말고 챙기자. 현금 영수증이죠. 영수증. 네. 현금 영수증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크카드가 30% 된다고 했잖아요. 딱 똑같이 현금 영수증도 30%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뭐 가서 실물카드 신청 발급 안 하셔도 휴대폰 번호 입력만 해도 다 자동으로 처리되잖아요. 그러니까 간편하죠. 근데 전업주부들은요, 뭐 연말정산을 받거나 소득공제 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갔을 때 현금 영수증을 자기 번호로 해라. 맞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의미가 있는 좀 거죠. 얄미운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아니, 그거 똑똑한 걸 것 같아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주부들
그 의미가 있는 게요. 이게 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혹은 뭐 연말정산하는 가족이 있으면은 그 가족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은 세금을 다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 저희 아내에게도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귀찮아서 현금 영수증을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 네. 제가 현금 영수증 해달라 그랬는데 얼마 안 된다고 안 해주려는 경향이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실 이 현금 영수증은 사업자라면은 다 발급을 해줘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1원이라도 뭐 결제를 했다면 또 구매한 사람이 원한다면은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래도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고 하면은 발급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물게 됩니다. 그러면 10만 원짜리 샀으면은 안 해주면 2만 원?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0%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물건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현금 영수증 발급이 거부당했다. 그랬을 때 신고하시면요.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상금까지 줘요? 아니 도대체 포상금은 얼마나 주길래? 네, 금액대별로 좀 다른데요. 네. 5천 원 초과 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만 원이고요. 만 원? 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대상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50만 원 초과할 때는요, 50만 원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러면 신고 방법이 또 중요하죠. 그렇죠. 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그 안에 코너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서 신고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해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 사업자분들 신고당하지 않으시려면은 이거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꼭 그런 거 있어요. 이거 카드로 하시면은 얼마인데 현찰로 하시면은 10% 해서 뭐 얼마입니다. 요게 우리가 잘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오늘 저희가 그 카드 쓰시고 현금 쓰시면은 혜택이 이렇습니다. 영수증 모으시면 이랬는데 그 혜택 때문에 돈 쓰지 마시고 내가 꼭 써야 되는 돈만 쓰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돈 버는 방법일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박스는 또 제가 준비했는데요. 두 번째 박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갑자기 뭐예요? 야, 지갑이네. 이것도 알만한 사람들 알만한 브랜드거든요. 이것도 예. 제 선물로 가져오셨구나. 설마요? 제 거죠? 네. 사실 제 지인분이 이거 선물하겠다고 이것을 이제 지갑인데요. 이거 네. 사셨는데 이것을 이제 어디 가서 거의 50% 저렴하게 50% 사셨다. 정도면 예. 뭐 거의 가짜 아니에요? 가짜? 아니다. 진짜인데 아울렛 50% 가서 할인이라고? 아울렛 가서 사면 그렇게 싸게 사는 경우도 있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아울렛에서 샀다고 하는 건데 이게 또 그렇잖아요. 이 선물을 사기 위해서 이제 많이 찾아다녀봤지만 여기만큼 또 저렴한 데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울렛에서 많은 좋은 팁들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싸게 샀던 방법들. 아니, 그래서 지금 공유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아울렛이 뭐 철진한 거 판다고 해도 가면 아직도 세련된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운동화나 뭐 편한 구두 이런 거 아울렛에서 산 적 있고 그래요. 예. 만족도 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트레이닝복이라는 게 네. 시기가 좀 지나도 그 트레이닝복이 거기거든요. 그래서 아울렛에서 사면은 굉장히 괜찮은 트레이닝복을 많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렛은 아무래도 그 2월 상품이 싸니까 그렇죠. 싶어요. 가끔 이제 작년 상품도 싼데 재작년 상품 같은 경우는 뭐 80, 90%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사실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백화점을 갔는데 구매하고 싶은 옷이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아울렛을 가니까 정말 저렴하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돈을 쓰고도 돈을 번 느낌이랄까? 네. 기분이 네,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2월 된 롱패딩을 롱패딩.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던 적이 있습니다. 롱패딩 사고 난 다음에 영수증도 챙겼죠? 챙겼어요. 역시 홍 기자님 최고야. 예.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이제 유행 안 타는 거, 유행 타면은 나중에 그것도 못 쓰니까 베이직한 옷 위주로 많이 사게 되는데, 근데 계획을 안 짜면은 이게 예. 더 낭비되는 경우, 충동 구매할 경우가 있어요.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예, 맞아요. 가가지고 괜히 그 충동 구매해가지고 네. 옷 사다 놨는데 집에서
꼭 여자분들, 아니, 뭐 남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만 맞춰 입을 옷이 없다고. 그거를 그냥 농에다가 그냥 계속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손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자리만 차지하게 되는데요. 사실 쇼핑하러 가기 전에 준비가 좀 필요할 것 네. 같아요. 이제 아울렛 가기 전에 평상시에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옷장한도 한번 열어보셔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뭔지 그리고 꼭 필요한 물품들이 품목들이 뭔지도 좀 꼼꼼히 체크해서 가야 그래야 옷장 안에 그냥 보관한 옷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아울렛 쇼핑에서 쇼핑한 경험들 얘기했는데 네. 그러면 여기 가서 쇼핑을 잘 할 수 있는 팁 오늘 그거 알려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정말 아울렛 쇼핑 이렇게 하면 진짜 소문날 수 있다 이런 거 준비해 봤는데요. 자, 아울렛 쇼핑 주로 언제 가십니까? 보통 쉬는 날, 저는 주말 이용해서 주말. 좀 가는 편이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주말들 그렇죠. 많이 가시는데 네. 정말 아울렛을 쇼핑 가기 좋은 날이 있습니다. 그럼 그저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해서 네. 그 주말 갔다 온 사람들 없고 한가할 때 그때 가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약간 그 평일날 가면 사람 없을 때 한가할 때 가면은 좋은 것 같지만 네.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날이 있습니다. 바로 공개해볼까요? 월급날? 돈 있는 바로 목금. 목요일과 네. 금요일입니다. 네. 요때 물건 들어오나? 그렇죠. 맞아요. 정확해요. 그거 맞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것 같아요. 맞는 표현입니다. 그 백화점 같은 경우는요, 시즌제로 이렇게 쓱쓱 예. 때마침 들어오지만 아울렛 같은 경우는 주말마다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요. 그 주말에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전에 목요일과 금요일에 신상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먼저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가면 좋은 제품을 사이즈에 많이 있으니까 그걸 잘 고를 수 있다. 이런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울렛 꼭 가면 마음에는 쏙 드는데 왜 그렇게 사이즈가 없대.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 목요일이나 금요일을 이용해라. 꿀팁이에요. 주말에 가니까 금요일에 온 사람들이 다 사갔구나. 그러니까. 이거 목금에 가야 되는. 그러니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맞아, 맞아. 자, 두 번째 팁은 뭡니까? 두 번째 팁. 아울렛 가면 주로 뭘 구매하십니까? 아울렛에서 주로 좀 네. 고가여서 못 샀던 것들 뭐 그런 거 좀 사지 않아요? 유명 브랜드. 네네. 우리가 명품 이런 거 사러 가는 거야? 그렇죠. 사실 맞아요. 이제 명품이나 이렇게 평상시에 비싸서 잘 안 샀던 것들을 네. 사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공개해볼까요? 네, 공개해 주세요. 네, 바로 국내. 국산 브랜드. 예. 국산 브랜드. 우리가 또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애국식 마케팅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제 수입 브랜드보다 이 국내에서 생산된 브랜드가 훨씬 세일을 폭이 크게 해줍니다. 예, 그래서 국내 브랜드를 유심히 잘 보시면 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남자 정장 같은 거 있잖아요. 겨울에 그 코트 같은 거. 이런 건 정말 반값 이하로도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괜찮더라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마지막 팁으로 네. 마지막 팁으로 대부분 그 광고 오는 거 귀찮아 하시잖아요. 광고 수신되는 거 귀찮고 다 거절거절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요거는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여주시죠. 네, 공개합니다. 야, 홈페이지 가입, 전화번호 등록. 이걸 그렇습니다. 해놔라 이거지. 네, 이게 아울렛의 정보는 좀 받아보시는 게 괜찮은데요. 아울렛 자체에서 깜짝 세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걸 챙기시면 좀 더 싸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 50%에 산 제품들도요. 요런 경우 이렇게 행사 기간이면 70%까지 다운받은 가격으로 살 수가 근데 있습니다. 아울렛 갈 때는 보통 그냥 직접 찾아가기 때문에 홈페이지 같은 거는 가입 잘 안 하곤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홈페이지를 가입해두면 좋은 게 정말 할인 쿠폰 같은 거를 어느새 보면은 나의 쿠폰함에 네. 막 들어가 막 있더라고요. 들어와 있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저도 팁 하나 드릴게요. 네. 이게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아울렛이 직접 가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 아울렛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터넷 아울렛 사는 게 조금 더 저렴할 수가 있거든요. 네. 실물을 갖다가 먼저 가서 본 다음에 인터넷 아울렛에서 쿠폰을 받아서 더 할인해서 사면은 그것도 꿀팁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런 거 들었어요. 백화점에 들어가는 제품과 아울렛에 들어가는 제품이 다르다. 뭐 천 자체가 다르다. 뭐 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사실인가요? 뭐 예전에 네, 그런 맞나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현재 아울렛 매장이 뭐 110곳이 넘고 또 백화점에서 나오는 재고만으로 이 아울렛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아울렛은 할인율이 70에서 80%로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한 옷감을 써서 이게 원가를 낮추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실제로 아울렛 전용 제품은 있습니다. 아울렛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 전용 제품도 늘려나가는 추세라고 해요. 뭐 하지만 옷감을 저렴하게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원가를 낮추는 건 아니고요. 애초부터 가성비를 중점으로 다시 제품을 새로 기획해서 판매하고 제조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거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뭐 애초부터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슨 팩토리 아니면 바이 뭐 브랜드명 네. 이렇게 해놓은 경우는 아울렛 전용 제품일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브랜드 고유 품번만 봐도 이제 구별할 수가 있는 게 그 통상 품번의 숫자 0이 딱 찍혀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2월이에요. 그 품번에 이제 숫자 6이 있으면요. 요거는 이제 아울렛 전용 상품으로 봐도 무관합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이 브랜드마다 제품 번호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단정 짓는 것은 좀 안 됩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는 물류창고 근처에 있는 아울렛 매장 이런 데가 더 싸다 이렇던데 그건 맞습니까? 네, 뭐 지역 얘기해 주신 건데요. 사실 그거보다는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제품 관련해서 지점마다 하는 행사들 있잖아요. 뭐 네. 업체에서 특별한 뭐 특가 행사하는 것들 그런 게 세일폭이 좀 큽니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정보화 시대인데 아울렛도 정보를 빨리 획득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아울렛 하면 보통 뭐 명품, 옷, 가방 이런 거 떠올리기 쉬운데요. 네. 사실은 주방용품이나 가구 같은 거 살 수 있는 그런 아울렛도 잘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아울렛들도 이용해 보시면 네. 주부들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분 중에 나는 인터넷 등록 이거 잘 못하는데 전화번호 등록 이렇게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거기 아울렛 현장에 가면 줄 쫙 서 있는 데 있어요. 같이 줄 서시면 됩니다. 그게 할인하는 거예요. 맞다. 그래요. 근데 지금 명품 얘기 나오니까 저도 솔깃한데 어디에서 뭐 파는지 사실 잘 몰라요. 맞아요. 그것도 좀 알려주면 제가 좋을 것 딱 알아보기 쉽게 준비를 몇 개 해봤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전국에 지도가 있죠. 지도에도 이제 뭐 주방용품이나 가구 같은 거 파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하나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경기도 광명 한번 볼게요. 광명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어떤 아울렛이 있는지 L 아울렛입니다. 네. 여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아울렛인지. 모르니까 얘기 달라고. 광고가 될까봐. 광고가 될까. 뭐 가방 옷 매장 아니고요. 어디예요? 여기가 주목받는 이유가 있는데 네. 이제 아울렛 제품과 함께 여기 보면 광명이잖아요. 여러 가지 그 가구, 유럽의 가구 그 대형 매장도 그래. 있고요. 그리고 창고형 대형 할인 마트도 있고요. 전자제품 쇼핑몰이 이 아울렛 근처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면 뭐 가전, 가구, 리빙 제품까지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들 찾아가고 또 많이 득템해서 오시기도 하는 그래요? 곳이 바로 광명이 또 있기도 합니다. 네, 뭐 네.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곳도 있어요. 네, 송파구는 네, 또 한번 제가- 빼볼까요? 네네. 주방용품. 보시면 네, H 아울렛입니다. 주방용품 파는 곳이거든요. 뭐 식기를 비롯해서 여기는 냄비, 프라이팬, 또 조리용품이랑 조리 도구, 보관 용기도 있고요. 주방 잡화, 제과, 제빵 용품에 이제 주방 가전까지 15만 개의 주방용품을 30% 이상 사실 수가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가 더 좋은 이유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24시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맘들은 퇴근하고 사실 쇼핑하기 쉽지 최고네요. 않은데 그때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 주방용품이라는 것도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릇 하나에 뭐 엄청나대요. 그렇죠. 비싼 건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저렴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알려드릴 곳이 여기는 용인 흥덕에 있는 아울렛이에요. 네. 가구. 용인 흥덕에 네, H 아울렛 가구 전문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유명 그 국내외의 가구 브랜드 한 100여 개가 계속 그 한 곳에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비교
비교해 가면서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아주 좋거든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시중보다도 20에서 50% 정도 저렴하게 싸다. 구매할 수 있어서 네. 여기도 이제 많이 찾는 곳이죠. 오. 저 밑에 부산에도 뭐가 있네요. 네, 네. 부산에 있는 볼까요? 곳, 아울렛. 부산에 뭐 네. 부산에 자갈치 시장 말고 뭐. 볼게요. A 아울렛이에요. 아. 여기는 이제 리퍼브 아. 매장이거든요. 아하. 반품된 거나 뭐 이렇게 흠집 살짝 네, 있는 거 이런 맞아요. 거. 네네. 사실 국내에 굉장히 리퍼브 매장들이 몇 곳 있는데 예. 여기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아. 뭐 소파나 가전제품, 노트북 같은 것들 많이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중가보다 많게는 70%나 이제 할인된 가격에서 어이구. 구입할 수 있으니까 좋은 곳이죠. 이거 쭉 제가 지도를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아까부터 굉장히 궁금했던 게 이런 아울렛들은 주로 뭐 구로 디지털 단지 혹은 송파에 많이 있는데 서울 강남? 그러니까 강남 한복판에 아울렛이 있다. 그렇죠. 굉장히 궁금해요. 한번 네네. 뜯어볼까요? 네네. 땅값이 비싼데. 네, 여기 A 매장 A 편집숍. 매장이에요. 저희가 원래는 편집- 편집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곳을 보시면 이제 1, 2층에 편집샵이 있는데 거기에 지하에 또 아울렛 매장이 2월 상품들을 거기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70% 이상이나 싸게 구매할 수가 있어서 이곳도 인기가 많은 곳 중에 한 곳이죠. 그리고 또 강남에 또 있어요. 보시면 네. 강남 한복판에 이 매장입니다. 아. 네, 여기는 해외 컨템포러리 브랜드라고요. 이제 새로운 패션 컨셉을 표현하는 그 최신 브랜드의 아이템들을 사실 수가 있는데요. 최대 역시나 70% 이상이나 70. 네, 싸게 구입할 수가 있어서 여기도 이제 패션에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은 많이 찾아가는 그런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아울렛이 많이 있지만 사실 해외 가면 해외 거기에 특유의 아울렛 매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아예 이제는 여행 계획을 짤 때부터 아울렛 쇼핑을 추가를 해서 네. 그 시간을 빼고 계획을 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휴가철이라서 오늘 이 정보 궁금해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세계에 정말 유명한 곳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글로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하게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자, 먼저 어디부터 홍콩 가볼까요? 한번 가볼까요? 홍콩. 홍콩 가볼까요? 네. 제가 홍콩? 그걸 할게요. 홍콩. 어디입니까? S 아울렛. S 아울렛. 또 아, 굉장히 여기- 유명한 곳 중에 한 곳이잖아요. 다 아시나 봐요. 네. 네, 굉장히 유명 브랜드를 좀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주부들은 많이 알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인데, 근데 여기가 좋은 이유가요. 뭐 여러 가지 매장들도 많기도 하지만 정말 그 브랜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곳이라서 100% 진품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 거기에다 이제 양복, 셔츠, 가방, 넥타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 다 있는데 거기에다가 정상가의 90%까지 오. 세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우리나라의 최대 대표적인 휴양지로 알려져 있는 네. 괌입니다. 네. 광. 밤에 네, 갔어. 괌이요. 쇼핑하러 괌은 가죠. 섬 전체가 이제 면세구역이라 쇼핑 천국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여기도 유명한 아울렛이 있습니다. 바로 G 아울렛인데요. 네. 예. 여기는 정말 엄마들한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른들 옷도 그렇지만 아이들 옷까지도 굉장히 저렴하게. 그러니까 미국의 중저가 브랜드를 많이 팔고 있어서 여기 가서 굉장히 이렇게 쓸어오시는 거예요. 유모차 몰고 많이 다니시더라, 어쩐지. 유모차에 애는 안 들어있고. 물건만 들어가고 유모차가 카트겠지. 근데 괌은 또 이 C 명품 브랜드가 굉장히 저렴해서 뭐 괌의 특산물이라고 할 정도니까 거기에 3군데 정도 매장이 있다고 해요. 네. 가격 비교 꼼꼼하게 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6개월 전에 괌을 다녀왔거든요. 네, 쇼핑해보니까 다음 제 휴양지도 괌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탈리아 네. 밀라노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가면 아주 고가여서 못 샀던 제품들도 구입할 수 그럴 것 있다고 같아요. 들었거든요. 네, 밀라노에는 바로 S S 아울렛이 아울렛.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 명품 쇼핑 여행의 대표 코스인데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있고 거기다 이제 스포츠 브랜드, 품질 좋기로 유명한 로컬 브랜드들이 30에서 7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신상품이 많아서 아주 매력적입니다. 중요하죠. 저도 예전에 우리나라 아울렛 안 들어와 있을 때 해외 나가서 아울렛이라는 매장을 처음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죠. 이렇게 넓은 곳에 전 세계 명품이 다 있어서 저도 가서 그때 알만한 양복 하나 사가지고 왔잖아요. 좋으시겠어요. 예, 그래서 다음은 미국인데요. 미국에 또 많아요. 미국. 갑니다, 뉴욕의 W 매장입니다. W 아울렛.
네, 쇼핑 좋아하는 사람들은 뉴욕에 가면 항상 거의 이 아울렛을 가게 되는데요. 약 250개의 전 세계의 좋은 브랜드들이,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도 많고요. 많은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이게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기는 제가 유일하게 간 곳이군요. 자랑하는 건 아니고 딱 2번 가봤어요. 역시 뉴요커. 한번 팁을 좀 드리자면은 저기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아. 넓어가지고 게다가 저기도 가뜩이나 싼데 할인됐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가면은 거기 이제 북이에요. 쿠폰이 아니라 북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하나씩 뜯어서 쓰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좀 가봤거든요. 아니 근데 저런 데 가면 너무 지금 말씀처럼 넓어서 복잡하고 사고 싶은 거 많고 그래서 그냥 주저앉게 돼요. 그래서 어디서 그냥 뭐 이렇게 먹으면서 다녀와 이러고 있는데 맞아요. 글쎄 저런 그 해외 아울렛 명품 매장 이런 데서도 또 저렴하게 쇼핑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현지 브랜드는 꼭 가봅니다. 네, 스파 브랜드도 우리나라도 저렴하지만 그 나라에 갔을 때는 더 저렴한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울렛 중에서도 그 나라 브랜드 아울렛은 꼭 가보는 편이에요. 그 스페인의 유명한 그 제트 브랜드 있거든요. 제트 브랜드도 현지에 가면 그렇게 싸다고. 그래서 스페인에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사러? 그리고 일본도 사실 그렇잖아요. 생활용품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사는데 현지에서 사면 훨씬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따뜻한 나라에 가면 겨울 상품 사오고요. 싸니까. 추운 나라에 가면 이제 따뜻한 상품 사오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싸게 와서 우리나라에 또 맞춰서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절이 다른 나라에 여행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갔을 때요, 이제 해외로 갔을 때는 옷 매장을 가요. 옷 매장을 가서 작은 사이즈 있죠. 그러니까 워낙 그 서양인들이 크시잖아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크다 보니까 작은 사이즈들은 그렇게 재고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막 90% 이렇게 싸게 파니까 그런 것들을 꼭 항상 이렇게 사가지고 오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반대로 서양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아울렛 오시면은 좀 넉넉한 사이즈 많이 구매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빅 사이즈. 요즘에 뭐 아울렛 매장이 해외에 가든지 국내에 있는 데든지 나들이 코스예요. 그리고 관광 코스가 됐어요. 근데 그런 데 가서 구경하시면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정보를 가지고 더 저렴하게 좋은 제품, 필요한 제품 구입하시면 좋겠죠. 뭐. 네, 오늘 꿀팁 참 여러 개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상자 한번 볼까요? 네, 마지막 상자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제 보세요. 니트입니다. 니트? 니트. 이거 보니까 알겠다. 이제 이 니트 관리법 같은 거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어머니 거 가져오셨나? 그렇게 느껴지시죠? 정말 제 옷이 아닌 것 같잖아요. 네네. 이거 알겠다. 사실, 이거 아울렛에서 산 옷이죠. 지금 아울렛 얘기했으니까 아울렛에서 산 옷의 관리법이야. 그렇지 않고요. 이거요. 인터넷 쇼핑으로 산 옷이에요. 근데 딱 봐도 참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예뻐 보였어요. 맞아요. 제가 입으면 뭔가 이렇게 분위기 있어 보이고 네, 할 그럴 것 것 같았는데 같았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한테 굉장히 크고요. 좀 남아요. 소매 부분도 헐렁한데요? 약간 늘어져 있죠? 헐렁헐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터넷 쇼핑 실패한 옷인 거죠. 인터넷 쇼핑 실패한 거에 본인이 다이어트 한 거예요. 이렇게 크셨다고요? 제대로 실패했어요. 네, 이런 경우들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집에서 인터넷 쇼핑을 정말 자주 하는데 얼마 전에 또 니트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 입었는데 올이 막 다 나갔어요. 그래서 거의 일회용처럼 한 번 입고 바로 버린 가슴 아픈 또 기억이 이거 있습니다. 버리면 안 되지.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깝잖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인터넷으로 쇼핑을 해서 샀거든요. 너무 예쁘고 저렴하고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샀는데 재질을 확인이 잘 못했던 거죠. 사실 인터넷 쇼핑할 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상 사서 입어보니까 딱 한 번 입었는데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그냥 모셔다 두고 있죠. 그러니까요. 종이 옷을 주문하셨네요. 아니야. 이게 진짜 이게 그 당해본 사람은 아는데 이게 사실은 색깔도 이게 불분명한 게 남자들은 보통 이제 검정색이나 이제 짙은 남색 같은 거 많이 사잖아요. 근데 인터넷 해상도가 내 노트북에 좀 떨어지면은 이게 검정색인지 뭐 이게 어떤 색인지 자세히 안 보여. 사고 보면은 또 내가 원하는 색이 또 아닐 수도 있고 맞아요. 뭐 이게 또 치수도 그렇고 노트북 위로 보는 곤란하죠. 거랑 또
또 그 모바일로 보는 거랑 또 달라요. 다르거든요. 어. 그렇게 하면 실패하는 맞아요. 경우도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요. 실패 줄이는 인터넷 쇼핑법입니다. 그래도 실패한 옷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 저한테 꼭 필요해요. 네. 저는 딱 모델이 입은 것만 보고 핏이 딱 맞아서 샀는데 네. 아, 제가 입어보면 영 아니어서 아쉬웠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델분 한 분을 모셨어요. 오. 네,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본인이 나오는 건 아니죠? 네. 모델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모델이 되셨네. 오, 나오셨네. 어디로 가시나요? 여기 네, 저 앞으로 잠깐 가실게요. 모델분 한 분을 모셨는데요. 네네. 보시면 이제 의상 좀 봐주세요. 네. 어때 보이세요? 이쁘네요. 너무 예쁜데요? 저거 사야 돼, 저거 사야 돼. 몸에 모델분 몸에 그냥 딱 맞는 것 같아서 핏이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네네네. 네. 저는 뒤에서 보니까 뒤에 핀 꽂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핏이 앞에서 보면 예쁜데요. 이제 네. 뒤로 이거 보면 보십시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 반전. 몸에 맞춰서 네, 핀을 꽂아놨습니다. 네. 여기저기 오. 여러 가지 핀을 치수를 줄여놨죠.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예쁘지만 이 핀들을 하나하나 한번 빼볼게요. 네. 원래 옷이 어떤지. 이게 중요해요. 네네. 저도 그래서 딱 저기 예쁜 모습만 보고 사거든요. 모델분이 좀 민망해 하실 것 같은데요. 워낙 날씬하셔서 모델분이 네. 네. 아니, 이걸 앞에서 볼 때는 한번 딱 맞았는데. 이 방송 출연하는 여성분들도 네네. 오늘 안 하셨네, 예인 씨는. 저거 네네. 많이 하죠. 오늘 요새 인스타 잔뜩 앵커들 보면. 줄이죠. 네네. 옷을 이렇게 해서 줄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핀을 한 10개 정도를 꽂아놓은 것 같아요. 어머, 근데 어머. 그걸 다 빼보면요. 네. 팔 부분도 그렇고요. 소매도 그렇고. 소매 좀 부분도 갑자기 그렇고. 임산부복이 돼버리네요. 네. 이게 툭 쳐진 게 여기 이게. 앞으로 잠깐만. 이거 봐봐. 네, 아까랑 확실히 아, 느낌이 달라요. 소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모델들은 저렇게 해놓는다 이거지. 네. 딱 맞게. 보여주시면 핏이 살게. 굉장히 벙벙하니 예쁘지 네. 않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옷을 살 때는 앞모습 아까 전에 핀으로 고정시켜 놓은 네. 옷을 보고 샀는데 딱 받아봤을 때는 아. 이렇게 벙벙하게 그렇게 예쁜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런 네.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핏된 모습에 저희가 속아서 살 수가 있는 거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기장도 그렇잖아요. 네. 이 길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이제 사실은 사진만 보고 샀다. 그러면 실패한 확률이 그만큼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 이제 그걸 법으로 만들어야 됐네. 뒤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 모델 핀 그냥- 꽂았음. 네네. 아까 전에는 정말 예뻤잖아요, 핏이요. 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같은 옷을 키가 큰 사람이 입었을 때랑 키가 작은 사람이 입었을 때랑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영상을 통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한 분은 177cm, 한 분은 157cm입니다. 두 분이 20cm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예. 트렌치 코트랑 롱 스커트 입었을 때 어떤지. 아. 자, 화면 보시면 길이 차이가 상당히 나죠. 어마어마하네요. 작은 분은 거의 뭐 발목까지 아이고. 코트가 덮어서 소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리고 스커트 입어봤을 경우에도 긴 치마 보면 딱 발목 위에 너무 예쁘죠, 살랑살랑. 길이가 다른 거지. 네, 모두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 같은 옷을 아. 키가 좀 작은 분이 입으시면 네. 바닥에 이렇게 끌리는 현상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저런 경험이 많았을 것 같은데 키가 워낙에 그러니까 커서. 제가 근데 그러니까 키가 좀 반대로 너무 큰 사람들은 네. 무릎 위로 올라오는 스커트 살 때가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모델이 입었을 때는 딱 예쁘게 무릎 위로 10cm 딱 올라오는 길인데 키가 크신 분들은 샀을 때 무릎 위로 너무 올라와서 너무 짧으면 사실 못 입고 난감했던 적들이 꽤 있죠. 네, 그래서 인터넷 쇼핑할 때는 모델이 입은 것만 보고 와 예쁘다 해서 사면 정말 실패한 확률이 그만큼 네.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진을 볼 때는 그 이상의 것들을 좀 봐야 돼요. 그럼 뭘 봐야 돼? 어떤 걸 봐야 돼요? 일단 모델의 모습이 아니라 옷 자체에 구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좀 이렇게 줌인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구김이 조금 보였다. 그거를 직접 샀는데 보면은 실제로는 구김이 아주 많을 수가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옷을 이제 가까이 찍은 사진은 없고 멀리서 찍은 사진들만 있으면 그것도 좀 주의해야겠네요. 맞아요. 간혹 모델이 이렇게 가까이 보이지 않고 멀찍이 네. 찍은 사진만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제품 상세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역시 옷이 좀 별로일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옷들은 무엇보다 소재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구매해보면 너무 비침이 있어서 입기 힘들기도 하고요. 네. 소재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서 몇 번 입지도 않았는데 옷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선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의해서 보셔야 할 부분이거든요. 네. 모델들의 포즈도 또 굉장히 포즈요? 포즈가 중요해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포즈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델들은 다 그냥 한결같이 같은 포즈 아닌가요? 그래서 모델의 모습을 포즈를 보고선 그 옷은 모델은 보이지만 옷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네. 그것도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모델분 네네. 다시 한번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네. 어떤 포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 사이에 또 옷을 갈아입으셨다고요? 야, 역시 모델이시네요. 오. 포즈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맞다. 홈쇼핑에서 본 것 같다. 보시면 네 이렇게 찰칵찰칵 사진 찍혀서 있잖아요. 그럼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예뻐요. 소매도 그렇고 치마도 그렇고 참 예쁘게 느껴져서 이런 니트들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옷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소매 부분 이렇게 예쁘지만 사실은 사진상으로는 예쁜데 원래 옷은 엉망이에요. 항상 접어 입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길이 파악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저쪽도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접었을 때보다 훨씬 덜 예뻐 보이지 않으세요? 맞아요. 불편하기도 하고요. 생활할 때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앉아있을 때는 참 기장도 예뻐 보였는데 길이가 딱 좋았거든요. 네. 근데 서 있을 때 보면은 길이 파악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확실히 차이가 좀 있네요. 앉아있을 때랑 섰을 때랑.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모델의 키가 얼마나 되는지, 나랑 키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는 모습은 좀 주의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모델의 키가 얼마나 되는지, 또 스커트의 기장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까지도 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뭐 저도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요. 네. 그 자켓 중에 허리를 끈이나 벨트로 묶는 자켓 있잖아요. 네, 이게 그냥 묶여 있는 컷 그런 사진만 있다고 하면은 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허리를 안 묶고 그냥 풀었을 때 핏이 아예 없거나 라인이 없거나 어벙벙해서 막상 샀을 때 굉장히 애매한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한 번쯤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이게 상세 치수 있거든요. 상세 치수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세 치수. 네. 오. 맞습니다. 뭐 대부분의 쇼핑몰이요. 보통 이 총장이라고 하는 옷의 총 길이가 있습니다. 또 소매 길이 등 상세 치수를 언급을 하죠. 그래서 본인에게 잘 맞는 옷을 기준으로 치수를 기억해 놨다가 비교해서 구매하면은 비교적으로 실패는 좀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전 아예 그 줄자를 조금 가지고 다니는 편인데요. 인터넷 쇼핑이라는 게 갑자기 뭔가 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진으로만 보면 감이 안 와서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 이만하구나 이렇게 직접 대봐서 하는데 특히 뭐 이렇게 장갑 같은 거 살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장갑은 이렇게 손 사이즈 같은 걸 재고 사기 때문에 장갑을 인터넷으로 쇼핑하거나 뭐 조명같이 이렇게 정확한 치수가 필요한 애들은 줄자를 통해서 측정하면 굉장히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실패를 줄일 수가 있군요. 예. 근데 요즘 그 쇼핑몰을 보게 되면은 의외로 총장이나 요즘은 뭐 셔츠 같은 경우도 목둘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들 키도 나와 있고 몸무게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 진화된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별로 해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치수가 단위가 다 달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알아두면은 줄자 있으면 더 좋고요. 그것도 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치수뿐이 아니고요. 모델이 입은 그 옷의 사진이나 색상은 사실 보정이 많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옷과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옷을 가까이서 찍은 클로즈업 샷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원하는 색상인지 소재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옷을 구매할 때 스판 계열이 있는지 없는지, 스판 계열의 경우에는 내 몸에 약간 작게
작게 사는 게 이렇게 맞춰서 입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신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밑창 사진을 좀 보세요. 뭐 플라스틱이든가 아니면 노란 고무 소재가 된 밑창 같은 경우는 금방 닳기도 하고 또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가격이 싸다고 해도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네, 뭐 제일 좋은 거는 실물을 직접 보고 네. 인터넷에 가서 주문하는 게 가장 현명한 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치수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네. 저도 아직까지는 인터넷만 보고 그 치수대로는 잘 못 사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팁들을 잘 아셔서 기왕에 큰 마음 먹고 산 건데 이거 여러 가지로 하자가 있으면 정말 기분 나쁘고 그것도 가서 어떻게 바꿔야 되지 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좀 꼼꼼히 따져보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셨어요. 곽지연 씨 고맙습니다. 또 홍일아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래서 요즘에 인터넷 쇼핑 이용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그래서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사진 속 정도는 좀 양반이고요. 저는 이제 아는 사람이 방금 나온 것처럼 인터넷 쇼핑에 그 특가 상품 뜬 걸 딱 봤어요. 봤어? 봤어.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그 빨리 클릭하고 싶잖아요. 근질근질하죠? 네, 그래서 그걸 딱 구매했는데 3일 뒤에 이거 지금 재고가 없다고 안 된다고 취소됐다고 이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일방적으로 연락이 그렇게 해도 왔어요.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지. 이게 재고가 없다고 이제 환불해드린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제 주문을 취소한 거거든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사과도 없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떡해요. 네, 뭐 없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이거 뭐 없다고 딱 하면서 문자로 이렇게 재고 없어서 배송이 어렵다고. 아니 물량이 정해져 있으면 몇 개까지만 팔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팔아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일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제 이사를 앞두고 가구에서 책장을 주문을 했었는데요. 배송받는 날짜를 확인해서 그날 이제 제품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휴가도 내고 인테리어 설치해줄 분도 다 이게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주문한 지 일주일 정도 돼가지고 배송 이틀 정도 남았는데 업체에서 물건이 품절됐다는 거예요. 이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그 소중한 휴가와 부른 설치 기사님들 그 다 취소하고 미뤄야 되는 일까지 벌어진 거네요.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언제 되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랬더니 이제 길이 없어요. 힘들다고 막 그러니까 또 다시 또 휴가 내기도 또 애매하고. 애매하죠. 네, 그래서 뭐 일단 배송 가능 한 곳에다 더 비싸게 주고 그리고 또 이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막 받아놓은 건데 일단 처음부터 딱 물량 맞췄으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면 다른 곳이나 알아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자, 너무 답답하네 이런 그렇죠. 경우. 보상은 뭐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그냥 비싸게 구입하고 끝이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오. 이게 보상해달라고 하니까 그건 어렵다고 하니까 네. 진짜 이거 보상은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그 원칙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네. 소비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근데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시간이 늦더라도 이 물품을 구해서 다시 배송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아예 이 물품 조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물품을 구할 수가 있는 경우라면은 그게 지연된 정도만큼의 이행 지체에 대한 보상을 받고 물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난 더 이상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해제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데 아예 이 물품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내가 먼저 지급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손해배상의 정도는 아까 더 비싸게 주고 이 책장을 구입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비싸게 더 준 만큼의 금액, 그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은근히 많아요. 맞아. 제 지인도 쇼핑하러 갔는데 인터넷 쇼핑에서 배너가 딱 떠가지고 이거 이쁘다 해서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이거 없다고 재고 없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주문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주문을 취소해달라는데 난 너무 이뻐서 샀는데 주문을 저쪽에서 취소해달라고 하니까 이거 취소
취소는 하긴 했는데 이거 뭐 보상 같은 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옷이 없으면 내려야지. 그러니까 배너까지 내려야죠. 띄워놓고 90% 할인한다고 써놨으면 가슴이 그 심장 박동도 90처럼 뛴단 말이죠. 내 심장 박동 어떻게 할 거야? 네.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네? 이 경우는 다음 날이라고 하셨죠. 네. 네네. 다음 날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자상거래법에 네. 3영업일 이내에 이제 판매자는 주문을 받으면 그 물건을 배송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건 주문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주문 취소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 경우에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나는 전자상거래법상에 아무런 위반 사항이 없다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엔 주문 취소를 해서 네. 그 못 받네.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아니 방금 전에도 취소했고 이것도 취소인데 이건 왜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아까는 책장을 구입했을 때 그렇죠. 벌써 한참 동안의 시간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다고 하셨죠. 네네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내가 더 비싼 책장을 구입하게 되는 추가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옷의 경우에는 바로 다음 날 주문 취소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처럼 그러면 다른 옷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나는 손해가 없는 거죠. 그 돈만 돌려받는다면. 네. 또 이런 거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했어요. 근데 구매된 제품이 오지도 않았는데 인터넷 쇼핑몰이 문을 닫았어. 아이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슬프다. 그건 사기 아니에요? 오, 맞습니다. 이건 사기 사기죄예요? 판매가 의심되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기망해서 내가 쇼핑몰을 딱 차려놓고 네. 거기서 물건을 팔 것처럼 했다가 결국에는 쇼핑몰을 폐쇄해버렸다. 이거는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전액을 배상받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연 이자라든지 추가 손해까지에 대해서도 배상이 필요한 상황인데 문제는 쇼핑몰이 없어질 정도면 그 판매자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그러니까.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우엔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나 아니면 넷두루미 그리고 두루미? 그 소비자 감시단 이런 곳에다가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실 때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의 그 쇼핑몰 정보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쇼핑몰에서 물건 구매하면 적립금 차곡차곡 돈처럼 쓸 수 있는데 쇼핑몰이 폐쇄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 나의 그 소중한 적립금들은 그거 날아갔나?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몇만 원 될 때까지 있는데 그거. 그렇죠. 예, 적립금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폐쇄가 되는 경우에는 적립금은 보상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군요. 네. 근데 그냥 이거 없어져 버리네. 네네 쇼핑몰 중에 가끔 이 특가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환불해 줄 때 현금으로 환불이 안 된다. 그래서 뭐 적립금으로 해주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화가 나는데 아니 아예 환불을 또 안 해준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환불 받는 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울며 겨자 먹기로 환불 받지 마시고 동의하지 마셔야 합니다. 적립금으로 환불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래요? 예,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그 환불 사유가 있을 때는 금액으로 반환해야 되고 그 환불 시점에 대해서도 지연하게 될 경우 연 15% 이자를 지연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적립금으로 환불하겠다고 했을 때 소비자가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합의한 것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적립금으로 환불한다고 했을 땐 아니다. 나는 현금 환불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을 위반한 거고 특히 적립금으로 환불한 것은 법적으로 정식의 환불이 아니기 때문에 적립금으로 환불했다고 하더라도 환불로 인정할 수 없고 그때에도 계속 지연 배상금이 가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면은 그 물건으로 교환할 때는 괜찮은데 현금으로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그럴 때는 좀 골치 아파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특히나 특가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특가 상품. 근데 특가 상품을 다시 이거 아니다 환불해다오 이러면 특가 상품은 원래 안 된다고 고지했다. 근데 이건 안 되는 게 맞다. 그러면 그런가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특가 상품이더라도 단순한 변심에 의해서도 7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 요구에 의해서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상거래법의 그 정식 명칭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에 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고지한 사항, 그것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특가 상품은 교환 환불 안 됩니다라고 고지했다고 한다면 그게 무효가 되기 때문에 특가 상품이더라도 단순 변심에 의해서 7일 이내에 교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특가 상품은 교환 환불이 안 됩니다 이렇게 네. 딱 고지가 돼 있어서 네. 우리는 그냥 안 되나 보다 하는 건데 그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 고지가 바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요라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상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와 다른 이유가 물건을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오로지 그 판매자가 뭐 게시한 사진이라든지 광고만 보고선 이제 살 수밖에 없는 네. 것인데 실제로 받아보면 물건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가이든 뭐 한정 상품이든 간에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단순 변심에 의해서도 교환 환불 요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아니 그동안 그 문구 때문에 쫄아서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못 해봤거든요. 아니 인터넷 상에서 네. 인터넷 거래에서만 그런 거죠. 네,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에서만 그런 거. 네. 아니 이 경우도 환불이 되는데 그 주문 제작한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맞춰가지고 주문 제작한 건 그건 환불이 진짜 안 된다 그러던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주문 제작의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팔 길이, 치수를 전부 다 재고요. 재질 선택을 해서 그것을 완전히 피팅이 되도록. 물론 전자상거래니까 직접 재지는 못했겠지만 본인의 정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에게 특화되어서 다른 사람한테는 팔 수 없는 그런 상품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완전히 내 거다 싶을 정도로 피팅을 했는데 예를 들면 선택 그 색깔도 선택하는 란이 있고 선택 이렇게 정해진 틀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한 경우는 요것도 주문 제작으로 들어가서 환불이 안 되나요? 그것은 환불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신발 사이즈가 270 그리고 색상은 검정색, 굽 높이 3cm.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규격 내에서 선택을 할 뿐이잖아요. 이건 다른 구매자한테도 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문 제작, 맞춤 상품이라고 판매자가 주장한다 하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맞춤 주문 제작 상품이라 볼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왼발은 이제 250, 오른발은 265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주문 제작인 거고. 그거는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이거는 환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없느냐. 관건이네.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인터넷 쇼핑하시는 분들 어떤 때 환불이 되고 또 안 되는 건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판넬로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해외 구매 대행인데 유독 왜 해외 구매 대행은 반품도 잘 안 되고 환불도 요건 잘 돼야 안 될 것 되고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 해외 경우 구매 대행. 많아요? 네, 해외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불 가능합니다. 가능하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예, 점이 예, 있어요. 해외 구매 대행에서 만약에 단순 변심으로 그걸 반품하고 환불 받는 경우에는 그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데 해외 구매 대행이다 보니까 이 비용이 좀 많이 들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구매 대행이 아니고 내가 직구한 거는 좀 어렵죠. 직구한 경우에는 만약에 뭐 제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절차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예, 실제 그 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아야 합니다. 네. 길어. 직구는 또 직접 영어로 그 나라 말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번역을 또 돌려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요. 크라우드 펀딩은요? 크라우드 펀딩 요즘 네. 크라우드 펀딩으로 그건 어떨 것 제품 같아요? 구매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경우 제품 받아보고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어떻게 환불 가능합니까? 요즘에 굉장히 많죠. 네네. 크라우드 펀딩은 딱 겉보기에는 쇼핑몰 같아요. 판매 같은데 불가네. 이건 법적인 형식이 투자로 봅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을 피해갈 수가 있어요. 현재로서는 단순 변심에 의한 그 환불, 반품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뭐 SNS 마켓이나 블로그 마켓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자주 이용하는데 거기는 딱 써 있어요. 환불, 뭐 불가능하다. 한 줄로 딱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런 마켓에서 구매하는 상품은 마음에 안 들어도 못 바꾼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요. 나 이거 써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그거 뭐 저 특가 상품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SNS 마켓, 블로그 공동구매의 돼요? 경우에는 아, 환불 가능하네. 가능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네. 거기에 환불 불가라고 쓰여진 것은 결국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요즘 블로그 공구나 공구. SNS에서 판매를 할 때는 뭔가 약간 그 현금으로만 달라고 무조건 현금이에요. 무조건 현금이라 그러고 카드로 할 경우에는 뭐 수수료를 좀 더 달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현금 영수증 줘요? 이래 뭐 신고하면 20%. 야, 이런 방법이 있네요. 또 돈 방법. 신고하면 20% 받아요. 그렇군요. 네, 이거 특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항목이 있어요. 안경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특정 금액 이상이 넘어갔을 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이건 위법이고 아까 신고하신다고 네, 얘기하셨는데 맞는 말씀이고
되고요. 네. 그런데 카드로 했을 때 조금 더 비싸다거나 카드 결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네. 범죄행위입니다. 아, 그래요? 1년 이하의 징역 근데 그거 또는 은근히 많어. 예, 그런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네.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불법행위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공동구매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가능하네. 말씀이시고. 전자상거래로 보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이런 블로그는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지 않아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취급되는 걸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이런 구매가 굉장히 핫해요. 뭐 젊은 주부들도 맞아요. 제 또래도 굉장히 맞아요.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게 뭐 환불 문제도 그렇고 생각보다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주의하실 점이 그 통신 판매업자 신고 등록번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신고 등록번호하고 사업자 번호 그리고 그 쇼핑몰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네. 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중에 그 사업자 정보를 공개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게 정확하게 괜찮은 사업자인지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 네. 문구 때문에 지뢰 안 될 것이다 하지 마시고요. 기간이 보니까 중요하네요. 네. 7일 이내에는 웬만한 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알아보시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나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날씨 알아볼까요? 네, 전국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다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는 좀 쌀쌀할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야외 현장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김혜영 캐스터. 네, 행복한 아침 시청자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의 비는 모두 그쳤고요. 지금은 구름만 잔뜩 껴 있습니다. 지금 경북 내륙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긴 하지만 조금 뒤엔 모두 그칠 텐데요. 이 비구름 뒤로는 낮부터 찬 공기가 들어와서 서울의 경우 한낮에 19도로 평년 수준을 4도 정도 밑돌겠습니다. 특히 낮 시간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부니까요. 나오실 때 잊지 말고 겉옷 꼭 챙기셔야 합니다. 비가 그치고 낮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초속 18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돼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해안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변 점검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청정한 공기 종일 마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제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의 일부가 상층을 지나는 과정에서 서해안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 15.8도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바람이 불어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서울 19도, 대전, 광주 20도, 대구 23도 등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기온이 더 낮아집니다. 일부 내륙은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바람도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주 후반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땅콩 열알을 먹으면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E의 5m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필요 권장량이라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 방지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까지 풍부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몸도 마음도 조금은 무거운 월요일 보다 힘차게 출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오랜만에 비가 온 다음이라 그 흙냄새, 풀냄새 이런 것들이 참 싱그럽고 좋더라고요. 네. 오늘 바람이 불고 다소 좀 쌀쌀합니다만 오후쯤에는 한번 그런 풀냄새, 흙냄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미세먼지 걱정도 없다고 하니까요. 외출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